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게요. 예, 인수공통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는데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공중보건 경계 수준입니다. 오호. 예, WHO 사무총장은 원숭이 두창이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전파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전파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만 해도 확진자가 40개국에 3천여 명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20일 기준으로 보면 75개국 1만 6천 명까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한 달 만에 5배가 증가한 거죠. 현재 원숭이 두창 발생 사례들이 주로 유럽과 미주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기 전에 WHO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미국도 자체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딱 한 명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완치 판정을 받았고 아직까지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외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질병청에서 위기상황 평가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현재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 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 등 빈발 상위 5개국에 대해서는 입국자들의 발열 기준을 37도 5도에서 37.3도로 강화를 했으니까 입국자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 감염을 예방하는 수칙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발생 국가 방문 유의 등 코로나19 대응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던 대로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인 것 같고요. 네. 과도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발생 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들도 있던데 우리가 누굽니까? K방역의 주인이잖아요. 네. 예, 이런 시민 정신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혹시 해외에서 입국 후 3주 내에 발열이나 오한, 수포성 발진이 발생이 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망설이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도 보니까 이거는 근데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네. 이제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예, 뭐 그래요? 최선의 방어죠. 예. 하긴 뭐 만사 불회튼튼이라고 네,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키울 자격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동물 학대를 일삼은 사람에게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4월에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어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처벌 수위를 강화를 했지만 그래도 동물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도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동물 학대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네. 사실 농식품부는 2000년에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동물 학대 방지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를 박탈하지 소유권 자체,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박탈 대신에 사육 금지라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예,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 보호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보호 비용을 내고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농식품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육 금지 처분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앞으로의 추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동물 학대 장면들이 너무 여과 없이 다양한 콘텐츠에서 소비가 되고 또 그 특유의 귀여움을 강조하는 이런 그 콘텐츠들이 넘쳐나면서 끝까지 책임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동물을 기르는 이런 문화 이참에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대 참 그럴 거면 도대체 왜 기르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당연히 하고 싶지만 네. 지자식도 학대하는 네. 별별 인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또 필요한 예, 시점인 것 제대로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막아야 된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뉴스 이슈로 가보죠. 예,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법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문체부가 청와대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의아한 반응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롤모델로 삼아서 청와대를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미술 전시회도 하고 야외 공연장으로 쓰겠다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네. 예, 문체부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서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현재도 청와대 개방 이후에 이 훼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와대 또 여기다가 구본관 복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본관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로 쓰이기도 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둡고 쓰라렸던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겠다 하면서 1993년에 철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체부는 건물 복원이 아니라 미니어처 모형의 복원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굳이 이렇게 역사적 논쟁을 부추길 이유가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내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문체부가 독단적으로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고 청와대 개방이 주목을 받자 문체부가 사업을 가로채려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뭐 K 콘텐츠 지원이나 체육 인프라 지원 그리고 출판 산업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들의 어떤 문화 향유 이런 할 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문체부가 사업을 가로채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무슨 경쟁 관계입니까? 예, 계속 좀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이 근데 청와대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두고. 네. 문화재청에 그리고 관리 맡기지 않았네? 네, 그런데도 지금 또 이렇게 다르게 활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튼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총독 관제를 왜 복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문화재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귀하게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